터틀 그래픽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예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6쪽에 있는 코드 3-15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원들을 반복적으로 그려서 꽃 패턴을 그려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현재 코드에서 보면 세 번째 줄에 터틀 객체에 대해 펜 사이즈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펜의 두께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줄에서 F컬러라는 리스트를 하나 선언을 했죠. 레드, 오렌지, 퍼플이라는 세 개의 문자열을 지정을 했고, 그 문자열 중 어느 하나를 가지고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줄에서 터틀 객체에 대해 컬러라는 메서드, 즉 그림을 그리는 펜의 색깔을 지정해 주는 것이죠. 자, 컬러라는 메서드를 통해 색깔을 지정을 해주되, 저기 보면 random.choice라는 좀 새로운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보통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때 불규칙해 보이는 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랜덤이라는 모듈을 사용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들이 균등한 확률 분포를 가지되 다음에 어떤 수들이 나올지 쉽게 예측할 수 없도록 동작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랜덤 모듈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랜덤이라는 모듈을 임포트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임포트 되어진 랜덤 모듈에 대해서 landint 혹은 landrange 혹은 choice라는 함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landint라는 함수는 시작값과 끝값을 지정을 해줌으로써 이 범위에 있는 수 중 어느 하나의 값을 정수값으로 반환을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반면에 landrange라는 함수는 하나의 수를 인자로 받아가지고서 0부터 범위 빼기 1 사이에 있는 수 중에 하나 값을 정수값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마치 for 반복문의 range 함수와 비슷하게 생각해주면 되는데, range 함수와 다르게 이 함수 호출이 일어났을 때 임의의 하나의 수가 반환되어진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세 번째 choice라는 함수는 함수의 인수로 하나의 리스트를 전달받게 되어지면 이 인수로 전달되어진 리스트 중 어느 하나의 값을 반환값으로 얻어올 수 있는 그런 함수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이 다섯 번째 줄에 random.choice라는 호출을 통해 하나의 리스트를 지정을 하게 되어지면 이 세 가지 색상 중 어느 하나의 값을 현재 터틀 그래픽의 펜 색깔로 설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어떤 값이 선택되어질지는 사뭇 달라져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색깔의 꽃 패턴들이 그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더불어서 여섯 번째 줄에는 랜덤 모듈에 landint라는 함수를 통해서 100부터 150 사이의 정수값 중에 하나를 반환받아서 현재 꽃 패턴을 그릴 반지름 값으로 설정하는 구문입니다. 역시 이 프로그램은 똑같은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지만 그때마다 반지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작은 꽃도 또 큰 꽃도 그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색상과 반지름을 의산함수 모듈을 통해 가지고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질 때마다 적절한 값으로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 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7번째 줄서부터 18번째 줄까지 원을 6번 반복해서 그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원을 그리고 나서 60도만큼 회전하는 이 과정을 총 6번 반복하게 되어지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나열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복문을 배웠으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한번 수정을 해보려고 해요. 자, 굳이 우리가 똑같은 문장을 여러 번 중복 작성할 필요 없이 우리가 6번 반복하면 된다라는 횟수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range 함수에 인수를 하나만 지정해 주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더불어서 이 변수 i라는 것은 몇 번 반복했는지를 카운트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고는 있으나 터틀 그래픽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전혀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어떠한 이름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이 빨간색 원을 이용해서 꽃 패턴을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터틀 그래픽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때 이 터틀의 그리는 속도가 조금 느려서 답답할 수 있다 생각이 들면 터틀 객체에 대해서 스피드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0부터 10 사이의 속도 값을 써줄 수 있어요. 1이 가장 느린 속도이고 10이 가장 빠른 속도인데 예외적으로 0이라는 값은 거의 바로 즉각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속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는 보라색으로 원을 그려주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원의 색상이나 반지름 같은 것들을 랜덤하게 표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반복문을 통해 구성을 해봤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87쪽에 있는 예제는 달걀 프라이 모양 혹은 꽃 모양으로 역시 원을 그리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서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 구문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뭐가 필요한가 보면 이 흰색 부분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특정 반지름을 갖는 하나의 원을 그리고 나서 90도만큼 회전한 후에 또 원을 그리는 작업들을 총 4번 반복하는 일들을 수행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을 반복문을 통해서 구성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원을 그리고 나서 회전하는 일을 총 4번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95쪽에 있는 예제는 원을 그려나갈 때 원의 크기를 점점 줄이면서 각각의 원을 그리는 색상 정보들을 랜덤하게 바꿔보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터틀 그래픽에서 색상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색상에 대한 문자열을 직접 지정을 해 주었었잖아요. 자, 다만 다양한 색상들을 직접 문자열로 지정하기에는 상당히 번거롭고 더불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색상 정보를 소위 RGB 코드값, 레드, 그린, 블루라는 빛의 3원색이죠. RGB 코드 값을 가지고서 각각 0부터 255까지 256단계의 정수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터틀이라는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컬러 모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255라는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항상 255라는 값을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후 우리는 터틀 객체에 대해서 그리는 펜의 색깔을 지정하는 컬러라는 메서드나 혹은 도형의 면 색깔을 지정하는 fill color 같은 메서드를 지정을 할 때 소위 색상 코드 값을 RGB 세 자리 정수로 지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빛의 3원색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RGB 값이 모두 다 0인 경우에는 빛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검정색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레드만 255이면 색상 정보 값을 0에서 255단계로 표현한다라고 했으니까 255라고 하면 최대치를 부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빨간색만 최대치 부여되어진 경우는 소위 새빨간색이 되겠죠. 또 각각 초록색, 파란색만 부여되어진 경우는 해당하는 원색을 나타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적절히 섞으면 보라색 계열이 나타나 줄 수 있는 등 색상 코드 값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원하는 색깔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RGB 코드 값을 모두 다 최대치로 부여했다라고 하면 빛의 3원색이 모두 다 합쳐지면 무색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컴퓨터 상에서는 흰색을 나타내는 코드 값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따라서 95쪽의 예제에서는 두 번째 줄에서 터틀 모듈에서의 컬러 모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색상 모드 값을 RGB 값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지정을 했고, 자, 이후 7번째 줄에서 보면 range라는 함수를 통해서 총 5번 반복해라 라고 했어요. 자, 5번 반복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 8번째 줄부터 10번째 줄 사이에서는 각각 RGB에 대한 값을 0부터 255 사이에 임의의 난수 값으로 얻어내서 그 얻어낸 RGB 값을 가지고서 현재 면 색깔을 지정하는 fill color라는 함수의 인수로 지정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즉 어떤 색깔로 원의 면을 칠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고, 자, 두 번째로는 begin fill and fill 해서 일정한 반지름을 갖는 하나의 원을 그리되 면 내부를 이 앞서서 지정한 색깔로 칠하는 동작들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반지름 값을 30만큼 차감시켜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색깔을 설정하고 원을 그리고 반지름을 수정하는 이 행위를 총 5번 반복하게 되어지니까 출력 되어지는 결과를 보면 보통 서로 다른 색깔의 5개의 원이 순차적으로 그려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뭔가 색깔을 지정한다라든가 혹은 원을 그린다라는 행위들이 다소 복잡하다 싶으면 이 동작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놓고 반복문 내에서 각각의 동작들을 수행하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97쪽에 있는 예제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반지름을 갖고 있는 원들을 살짝씩 이동해 가면서 그려줌으로써 소라 고동 모양으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본 것입니다. 현재 for 반복문을 통해서 총 30번 반복하기를 지정한 반지름을 가지고서 하나의 원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약 10도 정도 오른쪽으로 회전한 이후에 다시 10픽셀 정도 자취를 남기지 않고 이동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반지름을 5만큼 증가시켜주고 다시 한번 원을 그리고 또 회전하고 이동하고 반지름 증가시키고 그래서 가장 작은 원서부터 점차 조금씩 이동해 나가면서 또 각도도 변화해 나가면서 원들을 그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소라 고동 모양처럼 그려지는 특징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각각의 함수 호출들이 전체적인 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0번 반복하기를 회전도 하지 말고 이동도 하지 말고 그저 반지름만 점점 늘려나가면서 출력하도록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좀 더 빠른 결과 출력을 위해서 그리는 속도는 최고 속도로 설정을 해서 실행을 해주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위치에서 원을 하나 그리고 반지름 늘려서 또 원을 그리고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점점 더 큰 원을 여러 개 중복해서 그려주는 그런 처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회전을 10도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실행을 해주면 커서의 방향이 10도씩 점차 이동하게 되어지니까 약간 소라 고동 모양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지기는 했어요. 자, 다만 너무 많은 원들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동하는 일들을 10픽셀씩 진행을 해주면 이렇게 이동을 해나가면서 그림을 그려주어서 소라 고동 모양이 완성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고동 모양을 그려나갈 때 각각의 원들의 색깔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한번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따라서 터틀 그래픽에 대한 컬러 모드 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고 자, 원을 그리기 전에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펜의 색깔을 지정하기 위해서 컬러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주면 되겠죠. 자, 색상 코드 값을 RGB 값으로 각각 써줘야 되는데 그 빨간색의 농도를 현재 반지름 값과 같은 크기 값으로 설정을 해봅시다. 즉 최초에는 빨간색의 255단계에서 10 정도의 빨간색이 지정되어졌다가 점차 5씩 늘어나는 형태로 하면 점차 빨간색이 짙어지는 특징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는 검정색이었다가 그려져 나가면서 더 빨간색이 강해지는 그런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색상 간의 그라데이션 효과 같은 것들을 갖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미세한 색깔의 변화들을 가지고서 도형들을 계속 그려나가는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96쪽에 있는 예제는 여러 가지 원들이 겹치는 꽃 패턴들을 만들어 보는 예제인데 다른 예제와 다르게 반복문들이 2번 중첩해서 나타나는 즉 하나의 반복문 안에서 또 다른 반복문이 나타나는 그런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직접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현재 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자, 빠른 속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반지름이 50인 원을 먼저 6개 그려주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반지름을 10씩 늘려나가면서 50부터 100이 되기 전까지 반지름이 50, 60, 70, 80, 90 이렇게 총 5개의 원을 그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면 레디어스라는 변수의 값을 50부터 100 전까지 10씩 증가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50, 60, 70, 80, 90 총 5번 호출이 되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레디어스라는 값이 50의 값을 갖고 있는 경우 다시 반복하기를 현재 6번 반복시켜 나가는 것이죠. 현재 반지름을 가지고서 원을 그리고 60도 회전하고 나서 또 원을 그리고 그걸 총 6번 수행하니까 반지름이 가장 작은 50인 원이 6개 돌아가면서 출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번 반복을 끝마치고 나면 이 포문이 다 수행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깥쪽 포문에서 다음 단계, 즉 50보다 10만큼 늘어난 반지름 값을 가지고서 또다시 이 안쪽의 포문이 수행되어져서 레디어스라는 변수의 값이 60인 채로 다시 이 구문이 6번 반복되고 또 반지름 값이 70인 채로 다시 6번 반복하고 80인 채로 6번, 90인 채로 6번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 레디어스의 값이 특정 하나의 값을 받았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카운트라는 변수가 6번씩 바뀌어가는 일들이 수행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중첩되어진 형태의 반복문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중첩되어진 이 안쪽의 반복문을 별도의 함수를 통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find 하기를 draw circles라는 함수로 만들어 봅시다. 반지름을 받는 함수로서 이 코드를 그대로 옮겨간다 라고 한다면, 자, 이제는 원래 있었던 자리에다가 함수 출문을 대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현재 draw circles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반지름을 가지고서 60도씩 회전해 가면서 원 6개를 그려주는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draw circles라는 함수 줄을 다시 주 프로그램부에서는 range 함수를 갖고 있는 포문을 통해서 50부터 100 전까지 10씩 증가해 나가면서 반지름 값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킨 반지름을 가지고서 draw circles라는 함수를 호출해 나가는 일을 반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중첩되어진 반복문이 다소 좀 복잡하다 느껴지게 되어지면 중첩되어진 부분을 별도의 함수 부분으로 분리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터틀 그래픽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일들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찾고 그 부분들을 반복문을 통해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두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